자, 멘토의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도 아파요. 의료인이 받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들이 힘들어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나눠볼까요? 살해 위협.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최근에 뭐 임세영 교수님 이야기도 그렇고, 사실 치과 같은 경우도 임세영 교수님 이전에도 2명인가 살해된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진료실에서 진료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제 마약 중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암 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접수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암 환자에게서 뜨는 그 코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 환자 맞냐? 그랬더니 막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암 환자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아파서 맞는 거 맞는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 느낌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마약 중독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못 드린다라고 얘기했더니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상을 막 팍 치고 하면서 거의 완전 막 일어나고 막 위협을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기만 안 들었지 굉장히 위협을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 예. 그게 제일 막 갑자기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네요. 예. 굉장히 놀라셨어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네. 이게 정말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의사가 살해를 당한다는 일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환자 볼 때가 제일 그런 거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치과 의사들이 살해를 당한 적도 있는데 국민들 대부분 잘 모르죠. 근데 그 살해 동기가 되게 황당해요. 뭐냐면은 스케일링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살해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임플란트 했는데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그게 사람을 죽일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의사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서, 그래서 이제 특히 여자 의사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남자인데 여자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상한 환자 오면은 돈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제 그냥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좀 뭔가 의심스럽거나 그러면은 좀 잘 판단해가지고 너무 인연을 맺지 않는 게 그게 상책이죠. 예, 악연을 맺지 않는 게 좋죠. 그렇죠. 맞아. 아니, 그리고 저도 이제 어떤 환자가 이제 이제 어떤 여자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뭐 둘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너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협을 했죠. 네, 그래서 위협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 비상식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무섭겠네요. 진짜 밤길 조심해. 힘든 거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의사들이 겪는 거긴 하지만 우리 환자들을 항상 대하고 있다 보니까 환자랑 고통을 계속 같이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의사의 숙명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 있는 면이고. 예, 스며들어 오죠. 그렇죠. 네. 환자들이 이제 내가 나을 수 있나, 이 되게 그런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이 병은 얼마 만에 나을 수 있다, 이게 딱 그게 오는 말할 수 있는 질환이 있지만 이 사람의 결과가 어떨지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통계랑 경험으로 그 환자를 치료를 하는 거지만 이 통계와 경험이 정작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은 결과가 어떨지는 이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자의 고통을 가지고 함께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확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걸 그냥 지고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과정이기는 하고. 제가 아는 어떤 한의사분은, 그래서 학생 때는 교회에 가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니지 않았는데 한의사가 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이 간절하니까 이 사람이 나았으면 좋겠고 낫게 해주고 싶고. 근데 그분이 왜 새벽 기도를 드렸는가,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네. 그러니까 환자분의 이제 그 불행이나 고통을 같이 안고 간다는 게, 그게 이제 그 공감 피로인가, 컴패션 퍼티그인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쨌든 이제 그분의 이제 불행이나 이제 고통이나 이런 거를 계속 공감해주는 입장에 있다 보면 그게 이제 어느덧 이제 나에게 이제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금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쌓이면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걸 또 잘 풀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 환자분,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산부인과 되게 오랫동안 개원하신 선생님, 그러니까 굉장히 선배 의사분이신데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의사는 환자랑 싸울 때 제일 힘들지.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저도 사실 이제 몇 번 조금 환자분하고 뭐 크고 작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 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뭐 원망을 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도 좀 상처가 되는 게 있죠. 맞아요.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이제 의사들이 그 뭐 고소당하는 거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나한테 차라리 고소를 하겠다고 하면 마음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사실 고소한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환자가 억지 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설령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상을 하라. 근데 결론이 나니까. 네, 근데 가끔 정말 가끔씩 정말 이렇게 좀 나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사가 괴로운지 그거를 정말 이렇게 잘 아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의사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뭐냐면 어떤 환자하고 싸우는데 그 환자가 너를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환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소하고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차라리 더 편하지 마음적으로. 네, 요즘에 또 사회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인구의 2%가 성격 장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나 사실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이제 사람 대하는 직업인 분들은 다 공감을 좀 할 만한 그게 있을 거예요. 뭐 식당도 그렇고 뭐 어디 미용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또 이제 그런 데서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원망할 곳을 푼다든지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럼 또 다른 의사들 힘든 거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또 더 있을까요? 경영적인 부분, 네, 예, 그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수가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왜곡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100의 치료를 하면은 공단에서 이제 전체 그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수가가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본 적자 구조라 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환자분한테 부담을 안 드리면서도 이게 돌아가게 하는지 이런 고민이 사실은 누구나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치과 학생 때는 몰랐는데 치과 의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든 치료인데 수가가 너무 이렇게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이 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다른 선진국들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이거 얼마 받냐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측정한 것보다 한 50배 정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한 수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교가 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경영이라고 하면은 병원 처음에 개원했을 때 그때가 정말 많이 힘들죠. 힘든 과정을 보죠. 거의 한 1년에서 2년 정도. 맞아요.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는 자기가 고용한 직원보다 월급이 적을 거라고 좀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항상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어떤 나한테 딸린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시설 유지비라든지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한 달 한 달 다달이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떤 경영적인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들 하죠. 맞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대다수가 대출 받아서 병원을 개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개원했을 때는 당연히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파산할까봐 그런 두려움도 많이 생기죠.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그 갓 개원을 친구가 이제 개원을 하고 제가 먼저 개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갓 개원을 했을 때 한 1년 정도는 정말 연락이 자주 오더라고요. 오늘은 환자가 적네,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따라 환자가 적네, 태풍이 와서 그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르스 같은 거 그때 터졌을 때 죽겠다. 너무 불안하다. 네. 아니, 저는 그 월드컵 하던 날 있잖아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월드컵이라면 그럴 수 있고 몸이 좀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고. 저는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제 오리락이라고
그러니까 처방을 해줬어요. 처방을 해줬는데 두드러기가 나요. 한약 때문인가요? 그럼 이제 한약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한약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환자분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된 인과관계, 인과에 대한 오해, 내가 그동안 그런 일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겼는데 이것 때문인가, 치료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될 때 그런 게 좀 오해받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답답함이 있죠. 네, 이제 사실 우리 인체가 너무 정교하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치료를 해도 사람들이 다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과에서도 치아를 이제 뭐 충치 치료 하나만 해도 똑같이 치료해도 어떤 사람은 잘 치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통증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이 적을 때는 이제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률이 이렇게 적은 경우에는 잘 설명 안 했어요. 아, 이거 설마 일어나겠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1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면은 그거 굉장히 그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맞아요. 100만 명 중에 1명이라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희박한 그런 게 부작용이라고 해도 다 설명하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설명의 대처 방법과 이런 것들. 네, 설명의 의무가 있고 환자분도 그걸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좀 남자 의사분들은 약간 좀 불편한 게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성희롱 그런 이슈 같은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분들 청진하거나 할 때 뭐 가슴 뭐 하고 배도 눌러보기도 하고 이런 거 다 하는데 남자 원장님들은 여자분들 청진할 때나 뭐 배 이런 거 되게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꼭 여자 직원 옆에 이제 대동해서 세워놓고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의사분도 성희롱 같은 거 전혀 안 했는데 환자가 막 고소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뭐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마음의 그 명예의 그런 훼손과 그 상처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갈등 힘든 것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직원들도 이렇게 데리고 있잖아요.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그게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들이 서로 성향이 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성향이 달라서 서로 마음에 안 든다든지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이제 두 분이서 하다가 안 되면은 저한테 오시거든요. 그럼 이제 얘기를 다 듣고 또 다 듣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황희정승 같은 여자가 없어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아, 네 선생님 말도 옳고 그러시군요 선생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혹은 또 위계 질서 간의 갈등도 있고 직원들도 이제 엄연히 이제 질서 위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위계에 의한 갈등도 생기거든요. 뭐 이제 위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이제 그런 억한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요. 치과 의사들은 이제 초반에 경험 없을 때 선배 의사들 찾아가서 이제 도움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선배 의사 찾아가서 이제 도움받은 적이 좀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하다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 경영하다가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가서 물어보고 이제 이런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환자 치료를 하는데 겉보기에 치아가 멀쩡해요. 그래갖고 근데 환자는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대체 무슨 증상일까 책을 며칠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 의사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있던데 이거 대체 무엇이냐고 하니까 야 그거 이제 크랙이네, 치아 금 갔어, 그거 되게 많아, 그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엄청 이렇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과서에 안 나오나요? 책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책에 자세하게 잘 안 나오고 짧게 나와 있나 봐요.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선배는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이게. 그쵸.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질병은 엄청 자세하게 교과서에 해놓고 맞아요. 흔한 질병은 조금 짧게 감기 이런 거 뭐 간단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영적인 것도 그래요. 경영적인 것도 이제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책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여기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제가 경영을 하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선배가 딱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가격 비교 어플리케이션인데 너 이거 봤어? 아니요? 이거 봐야지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노하우들을 네. 그랬죠. 하기가 정말 이렇게 이런 일을 겪어서 아 마음이 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아 그거 나도 겪어봤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간단한 말이 되게 위로가 될 때가 겪어본 있어요. 사람의 그 위로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성경에도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로 인해서 쌓인 피로나 힘듦 같은 것들이 또 환자로 인해서 풀리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통해서 힘든 것도 환자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환자들 이제 제가 어떤 야뇨증 아이를 데리고 이제 치료를 했어요. 이제 이 아이가 많은 상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야뇨가 생겼거든요. 그 2차성 야뇨인데 이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야뇨가 있는지 이제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되게 귀엽고 엄청 착한 아이였는데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야뇨 증상이 줄어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쯤 지났을 때 그게 다 나은 거예요. 근데 그 애가 회복돼서 이제 너는 자라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요? 저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리고 이제 치료가 됐을 때 아이를 치료해줬다는 그 뿌듯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의사 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나으면 정말로 고마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아 선생님 저를 치료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마음속으로 그 환자에 대한 감사함이 막 그러니까 어떤 이 병을 잘 이겨내주고 이길 때까지 잘 끝까지 버텨준 거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아이한테 너 이 어려운 병을 이겨내다니 너 정말 넌 대단한 애구나. 정말 대단한 애고 너는 이 병을 이겨냈으니까 나중에 돼서도 진짜 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환자의 회복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어떤 기대감이나 희망 같은 것들이 힘이 되죠. 그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힘.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큰 대학병원에 주로 있다가 조금 그보다 이제 직원들을 직접 이렇게 조금 조율도 해야 되고 이렇게 경영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섰을 때 참 여러 가지 진짜 많이 진짜 사람을 다루는 법, 사람들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이렇게 또 이렇게 돌아가게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여러 직종이 뭐 간호직종도 있고 또 뭐 행정직종도 있고 또 뭐 서로 간의 갈등이나 그 중에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좀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너무 또 미숙해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는 그런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되게 처음에는 이제 버겁고 저도 휘둘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이제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래도 좀 다룰 수 있게 점점 조금씩 그래도 변해가는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조금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여유도 생기고요. 네, 그래 이전에 겪어봤던 일 이런 일 또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예,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대할 때 조금 어려움이 처음에 이렇게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은 동의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처음에 경험이 없을 때는 내가 환자한테 열심히 설명하면 그게 끝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뭐냐면은 환자들은 기억을 못 해요.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동의서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받아서 내가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저는 설명 들은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의학 지식들이 너무 이렇게 방대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씩 동의서를 안 적는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혹시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동의서를 안 적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적는 것 자체가 이 환자는 주의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의사들이 여러 가지 힘든 과정 다 겪고서 이렇게 더 이렇게 좋은 의사가 더 좋은 의사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진정한 치유자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아파본 의사가 환자를 더 잘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의료인 분들이 있다면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이제 모든 의료인들이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해서 더 훌륭한 환자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참 사실 오늘 주제가 참 무거워요. 그래서 참 가슴이 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달려라 하니가 생각했네요. 선생님 가슴이 아파요.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도 참 안 했던 거 같아요. 갑자기 저 생각이 뭐하나 했네. 그렇게 이상해요.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다들 힘내시고요. 예, 오늘 순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처럼 구독과 알람,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예,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